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 강의를 맡게 된 무역 강사이자 수출 전문위원인 전종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구글 트렌드입니다. 우리 국내에는 네이버 트렌드가 있죠. 국내에서 인기 있는 검색어의 동향을 나타내주는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에도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검색어의 동향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구글 트렌드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달고나라는 검색어를 구글 트렌드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달고나는 요즘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캐나다에 계시는 그 한 한국 교포분이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서 이걸 또 상품화 시켜가지고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달고나 세트를 판매를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스텐으로 된 국자, 그리고 스텐으로 된 모형 틀, 그리고 스텐으로 된 이제 판이죠. 들러붙지 않게끔 부을 수 있는 판을 이제 메이킹 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도 봤고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그 그래프는 달고나에 대한 어떤 관심도, 시간에 따른 관심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자, 과거 1년 동안 달고나의 인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관심도 지수가 25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9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해서 지금은 지수가 1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달고나에 대한 어떤 열풍이 대단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별 관심도, 아래에 보시면 지역별 관심도를 볼 수 있는데, 진하게 파란색,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그 관심도가 높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관심도가 100,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97, 싱가포르가 91입니다. 네. 이 달고나라는 그 검색어가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쪽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네. 자, 제가 이 구글 트렌드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재 취급하시고 있는 아이템이 전 세계적으로 얼만큼 인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인기 검색어의 동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제조를 하실 생각이면 그 해당 아이템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이 구글 트렌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외 바이어 발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우리가 해외 바이어 발굴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해외 시장 조사입니다. 자, 해외 시장 조사는 일단 먼저 글로벌 시장 동향, 시장 현황과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 해당 아이템이 인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인기 있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타겟 지역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타겟 지역의 또 시장 현황, 그 다음에 시장 규모, 그리고 경쟁자, 그리고 경쟁 제품 조사, 그 다음에 유통과 판매 채널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진출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진출 전략 수립에는 대표적인 게 마케팅 전략 수립이 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조사나 그리고 이런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코트라 무역협회와 같은 기관에서 이런 그 시장조사나 이런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원 사업들을 활용을 하시면 그 지원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그 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이제 홍보물입니다. 홍보물. 자, 홍보물은 대표적인 게 외국어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 동영상이 있죠. 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홍보물을 또 우리 비용을 부담해서 제작하기에는 사실 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도 우리 이제 그런 정부 지원 기관에서 이런 이제 그 홍보물 관련 지원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원 사업들을 활용을 해서 적은 비용 부담으로 이런 홍보물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홍보물이 제작이 완료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해외 마케팅입니다. 해외 마케팅에는 해외 온라인 마케팅과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는 대표적인 게 SNS 마케팅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시고 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 우리 홈페이지를 또 멋있게 만들어서 구글에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애드워즈 홍보 방법인데, 우리가 원하는 지역만 타깃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가 우리의 웹사이트를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유명 B2B 플랫폼 혹은 또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제품을 입점해서 또 홍보하는 또 마케팅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라인 마케팅이 또 있죠. 자,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네. 자, 전시회고, 그리고 또 이제 현지 상품 판촉회라든지 또 제품 시연회, 또 이제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진행을 해야 될 일은 이제 바이어 발굴이죠. 바이어 발굴. 자, 우리가 앞에서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잘 세팅을 해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바이어를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바이어 발굴 방법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바이어 발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바이어를 발굴할 필요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무역기관에서 주관하는 뭐 무역사절단이라든지 수출상담회는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오프라인 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역 디렉토리, 우리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무역 디렉토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또 바이어 발굴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장조사부터 마케팅, 바이어 발굴까지 우리가 다 완료를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는 무역 실무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역 실무에는 우리가 이제 계약부터, 그렇죠? 계약, 그 다음에 대금 결제, 그 다음에 운송, 통관, 그리고 보험, 그리고 AS나 클레임 대응 같은 그런 어떤 실무적인 작업들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시장조사부터 바이오 발굴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무역실무부터는 이제 계약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겠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떤 우리의 협력업체들과 같이 또 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해외 시장조사 마케팅, 바이어 발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무역실무 이 부분까지 다 익히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게 이제 해외 타깃 시장 조사죠. 해외 타깃 시장 조사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해외 타깃 시장 조사할 때, 자, 우리들이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자, 먼저 보시면 일단 시장 현황이 있습니다. 시장 현황. 자, 시장 현황에는 이제 시장 규모가 있죠.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금액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뭐 100억 불, 200억 불, 해당 아이템의 시장 규모가. 그리고 또 성장률이 있습니다. 또 동향이 있죠. 동향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동향, 또 소비자에 대한 동향, 또 상품에 대한 동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현지 생산, 또 수입 현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죠. 현지 아니면 현지 국가의 인구라든지 소득 수준, 네. 그다음에 문화라면 뭐 우리 한국과 문화가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네, 그렇죠.
그리고 타깃 소비층. 이 우리 해당 아이템의 소비층이 주로 20대의 젊은 여성분들인지 아니면 40, 50대의 중년 남성분들인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 우선순위가 있죠. 구매 우선순위는 이제 해당 아이템을 그 현지에서 구매할 때 디자인을 먼저 보는지 아니면 가격을 중시를 하는지 그렇죠. 아니면 제품의 기능을 더 우선순위로 두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 국가 및 브랜드가 있습니다. 선호 국가는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인지 브랜드는 유명 브랜드인지 아니면 중저가 브랜드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경쟁사와 경쟁 제품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쟁사별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쟁 제품의 가격과 기능, 품질, 디자인, AS, 브랜드 인지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쟁사와 경쟁 제품을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 놓아야지 우리 제품과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후 우리가 그 해당 타깃 시장에 진출할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진출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유통 경로가 있습니다. 네. 유통 경로에는 이제 뭐 유통 구조라든지 유통 지역이 있죠. 네. 뭐 우리 이제 현지에서 이 제품이 수입을 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지 아니면 온라인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지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시장에서 많이 팔린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지 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 규제입니다. 수입 규제에는 크게 이제 관세와 인증 부분이 있는데, 자, 관세라면 우리 제품이 현지에 수입할 때 몇 퍼센트의 바이어가 몇 퍼센트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FTA 그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 협정 체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사전에 알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바이어한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증. 우리가 이제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수출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좀 규모 있게 이제 수출이 진행이 된다면 현지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사전에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이버에서 우리 이제 소상공인 분들은 화장품이나 식품 쪽으로 많이 그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자, 네이버에서 농식품 수출 가이드 아니면 화장품 수출 가이드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서 만든 그 전자책, PDF로 된 전자책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자책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해외 수출할 경우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마케팅 방법입니다. 해외 마케팅에는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자, 온라인 마케팅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B2B,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 알리바바라든지 바이코리아, 트레이드코리아. 바이코리아는 우리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코리아는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또 고포월드비즈니스닷컴이라는 또 사이트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B2C 플랫폼을 보면 쇼피, 아마존, 쇼피파이 같은 또 해외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입점을 해서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우리의 홈페이지가 잘 노출될 수 있게끔 최적화 작업을 한 다음에 네,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구글 애드워즈는 검색어 광고입니다. 네, 우리 이제 네이버의 파워링커와 비슷한 방식인데 우리가 우리의 사이트가 노출되기를 원하는 지역만 세팅을 해놓고 그 지역에서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NS 홍보 및 광고가 있죠.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
자, 뭐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프라인 마케팅 있죠. 오프라인 마케팅에는 이제 전시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전시 정보 플랫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전시 정보 플랫폼인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아니면 진행 예정인 전시 정보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업별로 또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내 아이템에 해당하는 전시회 정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뷰티, 화장품, 또 식품, 또 뭐 산업기계, 그 다음에 IT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코트라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해외 전시회 그런 어떤 지원 사업이죠. 네. 단체 전시회 아니면 개별 전시회 관련해 가지고 코트라에서 지원하는 그런 전시회 정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판촉 행사 및 시연회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죠. 네. 여기서 하는 해외 농수산식품 판촉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오프라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해외 에이전트 활용입니다. 자. 해외 기존 인맥 혹은 신규 인맥을 활용하여 현지 홍보 및 마케팅을 이제 우리 대신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지에 해외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 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우리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가 있죠. 네. 우리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가 있죠. 알리바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B2B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네. 이제 RFQ, Request for Quotation이라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채팅도 가능합니다. 이제 단점이 있다면 비용이 연간 한 3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보다 무역업체가 좀 많고요. 좀 중국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알리바바가 이제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홍보와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도 알리바바는 역사가 오래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리바바를 활용하시면 분명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코리아가 있죠. 바이코리아는 우리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이제 해외 B2B 플랫폼이고 무료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도 바이코리아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실무를 할 때 바이코리아에서 이제 카탈로그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외국어로 된 카탈로그를 제가 만들어서 바이코리아에 이제 보내줬습니다. 보내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홍보도 해주고 또 구글과 또 연동해서 또 우리 제품을 또 노출도 시켜줬습니다. 네. 자, 이제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유명 B2B 플랫폼에 비해서 인지도가 조금 부족하죠. 네. 자, 그리고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B2C, C2C 거래 플랫폼입니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FBA라는 시스템 판매 방식이 있어요. 이제 FBA와 또 이제 FBM이라는 판매 방식이 있는데, FBM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그 온라인 판매 방식처럼 개인이 주문을 받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배송하고 반품 처리까지 받는 판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FBA는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하죠. 네, 요즘에 지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해당 아이템을 아마존 창고에 한 팔레트 아니면 두 팔레트 좀 어느 정도 좀 규모 있게 창고에 입고를 시켜 놓으면
아마존에서 주문을 받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포장과 배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반품이 있으면 반품까지 받죠.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고 관리를 해서 재고에 대한 현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고가 떨어질 시점에 또 이제 한 팔레트, 두 팔레트 이렇게 또 물량을 또 채워 넣으면 됩니다. 굉장히 그 판매자한테는 일반 개인 판매자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 기사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택배 회사들도 이 풀필먼트 서비스를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 입점이 조금 까다롭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치 계좌 개설이라든지 또 신원 확인 후 셀러 계정 생성이라든지 또 필요한 서류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개인이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좀 어렵게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제 이런 가입을 대행을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아마존 관련해서 그런 대행 회사들이 정보 지원 사업과 연동이 돼서 또 뭐 우리 소상공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큰 비용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입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goforwardbusiness.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이거는 미국 인도 합작 플랫폼인데 비용이 알리바바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네, 한 6개월에 한 40만 원 정도 보면 되고, 그다음 이것도 이제 우리 바잉 오프나 RFQ 기능처럼 바잉 리드 기능이 있죠. 그래서 바잉 리드라는 기능으로 우리가 바이어와 직접 컨택이 가능합니다. 자, 요건 이제 알리바바닷컴입니다. 자, 우리 알리바바닷컴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알리바바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 미니 페이지에 우리 제품과 그리고 우리의 회사 정보를 등록시켜서 네, 전 세계로 이제 그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해외 잠재 고객이 우리 회사의 상품을 보고 이제 인콰이어리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리바바와 연동된 우리의 그 이메일로 이제 그걸 수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알리바바에는 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RFQ 기능이 있습니다. Request for Quotation이라는 기능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바이어들이 업체를 하나하나 알리바바에서 검색하고 인콰이어리를 보내기가 사실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찾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이 RFQ 기능을 RFQ에 등록을 시키는 거죠. 네, 등록을 시키면 그게 그 해당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는 셀러들한테 정보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셀러들은 이 RFQ에 있는 잠재 고객들한테 이제 먼저 제안 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RFQ 기능을 이용을 하면 사실 이제 셀러 입장에서도 마냥 그냥 바이어가 우리한테 인콰이어리를 보내주는 것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렇죠, 바이어한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 여기 미국의 한 잠재 고객이 커스텀 아이래쉬는 속눈썹입니다. 속눈썹. 예, 속눈썹을 지금 찾고 있는 이제 미국의 한 바이어가 수량과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RFQ에. 그래서 이 RFQ를 보고 이제 그 셀러들이 이제 먼저 이제 제안 메일을 보내는 거죠. 과거에는 7군데의 바이어가 한 바이어의 그 RFQ에 제안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0군데 정도, 네, 10군데로 지금 3개 정도 더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군데 정도의 이제 셀러들이 보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 거래 성사율을 높이려면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goforwardbusiness.com을 그 다음에 왓츠앱, 메신저를 활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입니다. 자, 우리 이제 goforwardbusiness.com은
다른 사이트와는 다르게 그 검색창 오른쪽에 보시면 Find Buyer, 그 다음에 Find Supplier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Find Buyer를 클릭을 하시면 바이어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ind Supplier를 클릭하시면 서플라이어들을 공급업자죠. 공급업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직접 한번 그 바이어를 찾아본 사례입니다. 자, 검색창에서 제가 핸드 세니타이저, 손소독제입니다. 우리 지금 작년에 그 코로나 터지고 손소독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초반에. 자, 핸드 세니타이저를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하고 Find Buyer를 클릭을 했습니다. 손소독제를 구매를 하고 싶은 전 세계의 바이어들의 바잉 리드,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구매 요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잉 리드를 등록한 업체들이 쭉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미국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손소독제는 알코올 70%에 50에서 1리터 정도 되는 용기죠. 예, 용기를 지금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은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격 조건은 FOB나 CIF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바이어가 손소독제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 Inquire Now 있죠. Inquire Now를 클릭을 합니다. Inquire Now를 클릭을 하면 왼쪽 편에 이런 이제 입력 그 폼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단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 부분에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죠. 나는 한국에서 손소독제를 취급하는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이 이 사이트에서 손소독제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을 하고 지금 제안 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과 제품명과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 그리고 또 MOQ 수량이죠. 최소 수량을 기입한 다음에, 그리고 회사 이름과 그 다음에 내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하단에 Inquire Now를 클릭을 합니다. 네, Inquire Now를 클릭을 하시면 잠재 고객에게 나의 제안 메일이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동시에 잠재 고객의 프로필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첫 페이지에서는 그냥 대략적인 그 정보만 노출이 됐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이제 Inquire Now를 클릭을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이제 잠재 고객의 프로필이 노출이 됩니다. 자, 잠재 고객의 프로필을 보면 여기 이제 미국이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고, 그 다음에 성함이 켄 라이블리라는 분이고, 전화번호가 있고,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제 메일이 전달이 됐습니다. 제 메일이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바이어가 저한테 저의 메일을 보고 저한테 답장을 보내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낮죠. 예,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 바이어는 저 말고도 수많은 그 손소독제 공급 업체로부터 이런 제안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자, 다행히도 여기 지금 바이어의 프로필이 노출되어 있죠. 네. 저는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번은 이제 미국 국가번호죠. 네, 전화번호가 있는데 요즘 분들은 그 회사 전화번호를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대부분 이제 모바일 번호를 많이 넣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측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핸드폰 번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이거를 제 핸드폰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왓츠앱 메신저를 실행을 시켰어요. 자, 왓츠앱 메신저를 실행을 시키니까 왼쪽 편에 이분입니다. 이분의 그 프로필이 왓츠앱 메신저에서 뜨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메신저에서 헬로우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선 거죠. 네. 자, 적극적으로 다가서니까 이분이 이제 어차피 이분도 손소독제를 찾고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하다가 이제 계속 우리 뭐 그쪽에서 뭐 원하는 사양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제안할 수 있는 부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분이 그 뭐죠? 주소를 보내주면서 샘플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샘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손소독제 제조 공장에다가 얘기해서 미국으로 샘플을 보냈습니다. 샘플을 보냈고 이제 그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 2팔레트 정도 항공으로 네, 손소독제를 네,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이어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바이코리아,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바이코리아죠. 바이코리아를 또 활용해서 또 바이어를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바이코리아의 셀러 시스템입니다. 셀러를 위한 페이지고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바잉 오퍼라는 기능이 있죠. 바잉 오퍼. 이것도 이제 오퍼입니다. 구매자 측에서 보낸 오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제품을 내가 구매하고 싶다. 제가 이 당시에 그 홍삼업체를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삼업체 대표님한테 실제 이제 그 실습을 해드린 적이 있죠. 자, 그때 여기에 이제 그 대만 국기가 있었고 오른쪽에 그 한국 홍삼 제품을 찾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오퍼 디테일이 이렇게 노출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만의 한 업체에서 국내 6년근 인삼 농축액 원료를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단에 연락처가 있는데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 장안기라는 직원분께서 이제 보낸 거예요. 예. 요 정보를 이제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제 그 우리 홍삼업체 대표님하고 이제 그 또 제안 메일을 보냈죠. 우리는 한국에서 이런 홍삼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만의 회사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제안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제안 메일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또 답변이 왔어요.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답변 내용에는 바이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네, 대만의 업체명과 그다음 홈페이지,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메일 주소, 그리고 담당자 성명까지. 네, 이제 Purchasing Department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분한테 그 당시에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뭐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네,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B2B, B2C 플랫폼을 활용해서 바이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링크드인을 활용한 구글 직접 검색 방법입니다. 네. 우리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바이어를 찾을 때 이제 무역 디렉토리에서 입수한 그런 이제 바이어 정보와 바이어 이메일을 입수해서 우리가 이제 메일을 많이 보냈었죠. 네, 이메일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과거에는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사실 크게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예.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몇 년 전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화장품 예전 한 6, 7년 전에 제가 화장품 회사에서 일할 때였는데, 그때 베트남에 저희가 만드는 화장품에 대한 제안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에서 그 도소매 업체들을 검색해서 한 200군데 정도 리스트업을 해서 제가 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좀 어느 정도 답변 메일이 올 줄 알았는데 200군데 중에서 딱 2군데에서 답변이 오더라고요. 네. 자, 한 군데는 부재 중 자동 응답 메일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 군데는 이제 샘플을 보내달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실제 샘플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샘플을 보냈죠. 샘플을 보냈는데 그 뒤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뭐 연락해도 뭐 전화도 안 받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냥 이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바이어가 쉽게 발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또 쉽게 받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우리가 좀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링크드인은 아시죠, 여러분들? 링크드인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했고 지금 회원 수가 한 7억 7천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8억 명에 가깝죠. 네.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링크드인을 활용해서 제가 한번 진행했던 바이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링크드인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링크드인에서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프로필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하시는 일, 또 여러분들이 현재 뭐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다면 그 해당 아이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력 사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학력, 기타 또 다양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많을수록 어떤 신뢰도는 상승을 하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발굴하고 싶은 기업에 내가 발굴하고 싶은 어떤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먼저. 자, 구글에서 저는 여기 피그먼트 디스트리뷰터 인 싱가포르이라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당시에 이제 피그먼트는 안료입니다. 안료. 우리 이제 잉크라든지 페인트의 원료가 되는, 네, 파우더입니다. 파우더. 자, 그때 제가 이제 그 피그먼트 업체를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담당자한테 제가 이제 직접 실습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그먼트, 저는 이제 그 피그먼트 업체에서는 이제 싱가포르 쪽에 고객을 찾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그먼트 디스트리뷰터 인 싱가포르이라고 이제 타이핑을 하고 이제 봤죠. 보니까 여기 상단에 코넬 브라더스라는 싱가포르 업체가 피그먼트 안료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드인에서 이제 코넬 브라더스 싱가포르라는 업체명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코넬 브라더스 싱가포르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겠죠. 직원들의 프로필이 쭉 뜨게 됩니다. 네, 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그 타겟으로 해야 되는 분들은 현지의 구매 담당자, 아니면 구매 임원, 아니면 대표여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여러분 타겟 어떤 그 뭐죠? 고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타겟 고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대표 회사 메일로 보내서 그냥 스팸으로 처리되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누가 이 회사의 키맨인지, 핵심 뭐 임원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따로 여기서는 지금 퍼체싱 매니저는 따로 안 나오고요. 여기 PWE 0이라는 이 인더스트리 매니저 분이 있습니다. 이분한테 저는 이제 1촌 신청을 했습니다. 1촌 신청. 1촌 신청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피그먼트를 만드는 한국의 제조업체입니다. 당신의 회사에 우리의 제품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1촌을 수락해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저한테 이제 1촌 수락을 했습니다. 1촌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Thank you for reaching out to me. 나에게 1촌 수락을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그 멘트까지 달아줬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단 수입이 지금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수입이 지금 보류된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이제 완화될 때까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링크드인을 활용한 구글에서 업체 검색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어 발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시회와 무역 관련 기관의 수출 이벤트 참가가 있죠. 네. 전시회는 효과적인 해외 마케팅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고 또 효과적인 해외 바이어 발굴 방법에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시회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적인 바이어 발굴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무역기관, 우리 코트라 아니면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무역사절단 참여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정부 기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코트라에서 진행하는 지사화 사업이라든지 또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또 수출 상담회 같은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수출 상담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지 수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저와 일했던 그 해외 고객들을 이제 좀 활용을 해서 현재 지금 그런 이제 해외 마케팅과 그다음에 고객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대신 이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은 또 현지 사정을 더 잘 알고 그렇죠. 네, 현지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효과적인 이제 고객 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쪽에 또 한 분이 예전에 제가 새롭게 발굴한 이제 에이전트인데 그분이 그 해당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또 비용을 제가 또 보내줬습니다. 네, 대가로.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 바이어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역 디렉토리를 활용한 방법도 있죠. 우리 한국 콤파스나 DMB 후벌스, 우리 나이스 DMB라는 업체에서, 한국의 나이스 DMB라는 업체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무역 디렉토리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바이어를 발굴하는 방법도 있죠. 우리가 이제 업체만 발굴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드인을 활용을 해서 현재 그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찾으시고 일촌을 제안을 하신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간 기관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무역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무역상사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역상사들은 이제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을 해서 우리의 제품을 이제 대신 판매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조를 하신다 하면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해외 마케팅 대행 회사가 있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해외 마케팅을 대행을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쇼피 같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이런 이제 마케팅, 그다음에 판매 대행 회사들이 있고, 또 우리 B2B를 위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위한 또 이런 마케팅 대행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과 연동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이런 마케팅 회사들을 활용을 하시면 네, 적은 비용으로 이제 해외에 진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해외 한인 무역 네트워크, 이제 월드 옥타와 국내 지역 기업과의 수출 친구 맺기 지원 사업 같은 이런 또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월드 옥타라고 하는데 우리 전 세계에 이제 나가 있는 한상들이죠. 네, 한인 민간 네트워크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민간 기관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바이어를 또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바이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